번째 가볼까요? 이경규 약물 운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기사 보고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예능 대부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 자, 개그맨, 방송인 인생 40여 년 동안 사건 사고로 구설에 오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자기 관리 끝판왕이었던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경규는 어제 오후 2시쯤 강남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남의 차를 몰고 한남동의 사무실로 이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남의 차와 바꿔 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규 역시도 당시 차에서 가방이 사라진 걸 알아채고 논현동으로 다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와 약물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약물 가니시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경규 씨 해명을 들어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감기약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갔다라는 건데 그날따라서 평소에 그 처방받던 약이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는 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향정시적 의약품 성분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 그 성분이 검출된 거라서 이걸 약물 운전이라고 하는 건 그 표현에 오해가 좀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평소에도 차 안에 뭘 놔두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다른 게 없는 편이라서 그냥 헷갈렸다라는 거고 조사받고 소명도 다 마쳤다라는 거고요. 정말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딨냐라고 좀 억울함을 호소했고 실제로 이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도 그 차 안에서 이 처방전 같은 걸 꺼내서 종이를 꺼내서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더라라는 그런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는 누가 봐도 저기에 혐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또 가기도 했었고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이고 그거는 소명이 되는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요? 아직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향정신성, 그러니까 공황장애용 약이라도 그 약물 때문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치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것도 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약물 때문에 차량을 헷갈린지는 아마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떡볶이를 확입니다. 자, 배달로 떡볶이를 주문한 손님한테 양이 너무 적잖아. 항의 전화가 옵니다. 자, 업주는 죄송하다, 환불해주겠다 했죠. 자, 손님은 알겠다 했을까요? 그럼 저희가 이걸 소개해드릴 이유가 없겠죠. 자, 제보 음성과 영상 함께 보시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좀 환불 처리도 도움 드려도 괜찮으신가 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고객님. 거기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있으냐고요? 네. 당신도 그만 고통 겪어야겠네. 대화가 안 되네, 당신이랑. 환불해주면 된다고? 어머니가 입 좀 보시겠네. 잠시 뒤 문제의 떡볶이 그릇을 들고 한 남성이 지금 가게로 들어왔죠. 아유, 자, 사장님이 나와서 이거 환불할까요? 아니면 체조리 해드릴까요? 자,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열받네, 진짜 확 하면서 떡볶이, 세상에, 이게 뭐야? 떡볶이 그릇 뚜껑을 열더니 얼굴에다 확. 자, 새빨간 떡볶이가 얼굴과 사방에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 여성분도 붙잡고 막 저 사람 밀치죠. 자, 어디를 가 소매를 붙잡고 저렇게 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슬슬 동면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서울 금천구에서 제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7일 오후 6시쯤 배달 플랫폼으로 떡볶이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배달이 마치고 나서 손님에게서 떡볶이 양이 너무 적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떡이 7개만 담겨 있다, 양이 너무 적다면서 얘기를 한 건데 제보자는 보통 17개에서 18개 정도의 떡이 들어가는데 직원이 실수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환불 요청을 거절을 하고 가게로 가면 당신이 있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당시 가게에는 제보자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그래서 손님한테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당신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일 보겠네요, 이런 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손님은 곧바로 제보자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있는 가게로 찾아왔고 제보자 어머니가 환불이나 제조리 등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이
손님이 됐다면서 보신 것처럼 떡볶이를 어머니 얼굴에 던진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원래 떡볶이를 소분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해서 나가는데 아이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손님에게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손님이 자신이 저녁 시간에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건지 환불이나 아이고. 재조리도 모두 거절하더니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머니가 떡볶이를 저렇게 맞고 너무 화가 나서 남성을 몇 번 밀친 장면 보셨죠? 자, 그러면 나오는 전가의 보도 뭡니까? 쌍방폭행이죠.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CCTV를 좀 보여달라 이 남성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떡볶이를 얼굴에 던지는 그 모습, 그 뭐 뜨거운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당연하죠. 봐야죠. 판매했던 사람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미는 모양새거든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폭행에 대해서 저는 소극적 방어 행위 정도로 쌍방폭행보다는 정당 행위의 가능성, 정당방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정수리 옆이 뻥입니다. 자, 미용실에서 겪은 충격적인 상황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머리 위에 생긴 하얀 구멍, 그 길이만 해도 무려 5cm 이상. 가르마 정리를 위해 찾은 미용실, 멋진 머리를 기대했건만 정수리 옆에 저렇게 커다란 구멍을 뻥! 아, 이상해. 아, 세상에 이게 무슨... 자, 도대체 어쩌다가... 네, 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을 찾은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일단 전화로 예약을 한 후에 다음 날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본인의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되 집게를 사용하여 이렇게 좀 잘 잘라달라고 얘기를 드렸대요. 아마 그 집게를 사용해야 그 스타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래 머리? 원래 머리 스타일이 이제 저거군요. 저렇게 그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미용사가 제보자 요청대로 하지 않고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퍼트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끝나서 보니까 머리에 저렇게 5cm 이상의 구멍이 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뭐 사과를 하지도 않고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냥 커트병만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보자님 지금 오늘도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신다는데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야, 요즘 성수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인데 이거 몰라? 라고 하면 속아 주실 겁니까? 아니요, 너무 좀 땜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앞에 좀 멋있게 가야 되는데 뒤로 저러 갔던 거는 뭐 누가 설명하더라도 누가 받아들일 수 이게 원래 이게 좋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예. 괜찮거든요. 뒤에 저런 어떤 줄이 쫙 가는 게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아마 이 제보자님도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예. 이틀간 계속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헤어 제품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사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좀 사과를 했으면 뭐 법적 조치 이거보다는 사과 받고 끝낼 수 있는데 제보도 안 하셨겠죠. 그렇죠. 제보 안 하시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실력이 좀 떨어진다면 뭔가 무시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받는 거 너무 화가 나서 제보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친구들 많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끈끈한 20년지기 친구들이 2명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밥도 먹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녀요. 최근에도 셋이서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에 일이 생겼습니다. 쇼핑센터에서 가이드가 건강식품이며 커피 세트 등을 홍보했는데요. 처음엔 이런 가격에 사기 어렵다고 가볍게 홍보하더니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 한 명 한 명씩 지목을 하면서 이걸 왜 안 사냐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가이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가이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더니 일정이 없던 자유시간을 만들어서 저희를 방치해놓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여행 전체를 망치는 것 같아서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강매하냐고 몇 마디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가이드는 더 심하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게 말다툼이 벌어지려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드한테는 가이드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면서 웃으면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가이드는 기세 등등해지고 저는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후 친구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혼자 가만히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친구들도 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가이드 편을 드니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한 게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상희, 너는 배알도 없어? 가이드가 대놓고 강매하고 횡포를 부리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 싸울 생각은 않고 내 편 들어줄 생각은 않고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야, 너도 같이 욕했잖아, 그 가이드. 어쩜 그 인간 앞에서 친구 바보 만들고 퍽이나 좋겠다. 야, 고양이 응가 커피 바가지 온팡 쓰고 많이 살아 동그라미. 이 구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 친구 입장이에요. 정말 짜증 지대로다. 다혜 얘는 어쩜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이봐요, 백여사님. 저가 패키지 여행 원래 그런 거야. 너 패키지 싸다고 완전 좋아했지? 현지에서 쇼핑해주는 대신 싼 거야. 그런 사정 알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무슨 너 독립운동하니 피곤하게 일일이 따지게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로 뭘 하다 보면 불만이 있어도 다들 참는데 그럴 때 꼭 용감하게 나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속도 시원하고 말리더라도 그런 얘기 다 한 다음에 아유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잘한 것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뻔뻔하게 그렇게 웃고 있어요. 이러고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가이드한테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친구로서 좀 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박 변호사님. 역할 분담이랑 있거든요. 성격이 조금 강한 사람, 우리가 뭐 MBTI로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I, 내성적인 사람도 있는데 항상 저런 일 발생하면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수습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지금 굳이 저렇게 오버해서 가이드 편 들어줄 필요는 없는데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 친구가 조금 더 저는 좀 잘못했던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친구가 좀 했던 건 좀 과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사실 이런 가이드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말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뭔가 그 가이드의 편을 들면서 뭐 가이드님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도 오늘 사연자께서 잘못하셨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질문이 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잘못은 전혀 안 하셨죠. 이 가이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컴플레인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너무 비슷한 경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쪽에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해요. 막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남편이 남의 편이에요. 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때 또 남편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아내 편을 안 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영향 만치기 싫어서 또는 이제 이게 더 확전될까 봐 빨리 가라앉히려고 아유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격 차이나 문제 해결 차이일 수 있다. 이 친구에 대한 배신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냈습니다.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인스타에서 막 욕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상당히 톤다운을 해서 이렇게 소신 의견을 좀 애둘러서 전해주고 계시네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이호수님, 그래도 친구 편 들어야죠 라고 하셨고요. 거듭나는님은 가이드 처신도 친구 처신도 좀 그렇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